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켜드리는 날씨 커뮤니티 써니컴 TV. 안녕하세요. 저는 이결혜입니다. 그리고 나는 브런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 웨더뉴스가 제작하는 써니컴 TV 현재 YTN 웨더앤라이프 채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과 아프리카 TV를 통해서도 역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검색창에 웨더뉴스 또는 써니컴 TV라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SNS 쪽에서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정 나와주세요. 여러분 스크린 밑에 보면 4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고 여러분 다 4가지 라이크하고 팔로우하면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스타그램에서 weathernews WNI_KR 검색하면 매일매일 그 아름다운 날씨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weathernews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카카오에서 우리 WNI 0613 그리고 카카오만 안 있고 플러스 친구까지 하면 여러분 매일 아침 딱 7시에서 오늘 하루 어떤 날씨 있고 알려드립니다. 네,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목요일 방송 라인업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라인업 스타트! 네, 오늘 날씨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코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나와주세요. 네, 오늘 날씨 어때요? 어제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네. 오늘 아침에도 조금씩 비가 보이긴 했지만은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현재 서울은 이제 많이 개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제랑 좀 비교하면 오늘 살짝 또 추웠습니다. 하지만 네네네. 비가 계속 내렸으니까 밤 동안 그 소리도 너무 아름답고 아침에도 되게 프레시하는 분위기 있습니다. 네, 좀 맞습니다. 깔끔한 냄새 있었으니까 너무 좋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왔었어서 이렇게 대기질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꼭 점심 드시고 근처에 산책 나가시면서 마지막 벚꽃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꽃놀이 즐기시길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 저희 아침 리포트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서울시 은평구에서 이귤님께서 5시 59분에 보내주셨고요. 동생 수학여행 갔는데 하필 날씨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수학여행 갔을 때 이렇게 비가 오면 정말 조금 좀 아쉽죠, 많이. 맞아요. 딱 아침에 그 여행 출발할 때 날씨 보고 비 내리고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아까 말처럼 오후에 괜찮습니다. 오후부터 좀 맑아서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겠죠. 네, 지금은 그래도 즐겁게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딱 이런 아침 하늘도 보면 일단 비가 조금 있었지만 색깔 봅니다. 와, 진짜 블루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술 페인팅 같아요. 그러게요. 네, 멋진 리포트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나와주세요. 네, 꼬마꼬마님께서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7시 7분에 보내주셨는데요. 차분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늘에 보시면은 구름 가득 끼어 있는데 비구름 같아 보이죠? 네네네, 지금 비구름인데 비를 많이 내렸던 것 같습니다. 네. 바닥도 보시면 좀 촉촉한 것 같아요. 진짜 그쵸? 딱 7시 7분? 네. 내가 오늘 한국말 못합니다. 7시 7분. 이 시간 사람들이 다 하루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어디 가는데 여러분 다 우산 좀 챙겼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딱 하늘 보면 그레이색, 하얀색 그 적은 큐뮬러 넘버스 구름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건강도 관리 잘하면 좋겠습니다. 그 레인콧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구름 가득한 하늘을 보니까 차분한 마음 듭니다. 네, 멋진 리포트 감사합니다. 다음 보내주세요. 네, 푸지쿠님께서 서울시 서초구에서 7시 8분에 보내주셨는데요. 비에 꽃잎이 떨어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어제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벚꽃 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어젯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벚꽃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 역시나 벚꽃잎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비 때문에도 발음도 조금 강했습니다. 오늘도 발음 살짝 있었으니까 아침에. 그래서 이거 좀 아쉽지만 여러분 빨리빨리 주말 계획 만들면 벚꽃 놀러 가면
잘 보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직 남아있고 이제 만개하면서 바람에 술술 날리면서 벚꽃잎이 눈처럼 탁 날리면 너무 멋지겠죠. 그러게 되게 로맨틱하고 딱 어디 코르고 그거 나오면 사진도 찍으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말에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나와주세요. 네, 서울시 마포구에서 희가님께서 8시 26분에 보내주셨습니다. 흐리다 흐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역시 비구름 때문에 조금 흐린 모습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아침보다는 많이 나아졌죠? 네, 맞습니다. 그 창문 밖에 보면 그 전 사진이랑 좀 비교하면 이제 그레이색 조금 없어졌습니다. 네네네. 좀 하얗게 좀 반짝반짝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힘내주시고요. 저희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오케이. 네, 훈미님께서 경기도 안산시에서 8시 50분에 보내주셨고요. 비가 오는구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침에 출근하실 때 비 좀 보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네, 지금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오늘 점심 드시고 산책 나가시면서 이 프레시한, 맞아요. 상쾌한 그런 공기도 맞으시기 바랄게요. 딱 상쾌하다. 아침에 비가 내려서 네. 그 깔끔한 프레시한 냄새도 맞아요. 있고 나가면 미세먼지도 많이 없어졌으니까 점심 드시고 산책하면 참 좋은 시간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봄이라서 환절기라서 대기도 굉장히 건조했었잖아요. 다행히도 비가 오면서 조금은 좀 안정된 그런 모습입니다. Yes. 네, 그렇다면 오늘 또 날씨 어떻게 이어질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웨더뉴스 예보사 권익 씨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웨더뉴스 예보사 김권익입니다. 밤사이 강한 불안정을 동반한 저기압이 남해상을 통과하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내렸었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지만 차차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며 저기압 후면으로 풍향이 북서로 바뀌는 오후에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비가 내린 뒤 다소 선선한 공기가 감돌며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떨어지겠는데요.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은 더 쌀쌀할 수 있겠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이 차차 남동진하며 당분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서쪽으로 형성된 상층 기압 능의 영향을 받아 주말까지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어제 오후에 발원하여 중국 북부지방으로 이동하고 있는 황사가 기류에 실려 토요일인 모레부터 우리나라에 약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촉촉한 봄비가 차츰 그치고 햇살이 반짝이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비에 씻겨 내려가 공기도 깨끗하고 상쾌한데요. 다만 피부에 와닿는 체감은 다소 선선합니다.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어제보다 낮겠으니 옷차림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상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린 뒤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은 20도, 광주 18도, 부산 16도 등으로 비가 내린 후라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져서 선선한 공기가 감돌겠는데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은 더욱 쌀쌀한 곳이 많겠습니다. 어제보다 옷차림은 도톰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퇴근길에는 서울이 14도, 대전 12도, 광주는 13도 등으로 큰 추위는 없겠지만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상과 일부 남해상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차차 개겠습니다. 바람은 차츰 약해지겠지만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먼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상에서도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실 때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진으로 보는 오늘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계신 분들은 구름의 간격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구름의 간격이 멀어지면 점차 비가 그친다는 신호니까요. 오후에는 비 걱정 없이 외출하셔도 좋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부터 당분간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는 다소 크겠지만 포근한 봄날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니까요. 주말 야외 활동 계획을 미리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네, 이렇게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날씨 너무 좋네요. 네. 비록 일교차는 크지만은 그래도 봄 나들이 하기에는 정말 좋은 기온 분포를 보일 겁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여러분 꼭 꽃놀이 가길 바랄게요. 네, 근데 토요일에는 황사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자세하게 날씨가 알려주는데 네. 지금 날씨 포인트 빨리 알려주세요. 네, 오늘 날씨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짜잔. 네, 오늘 날씨 포인트. 짜잔. 네, 밤사이 정말 많은 비가 내렸지만은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습니다. 네, 두 다음 번째. 보실게요. 짜잔. 네, 어제보다 선선한 공기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제보다 한 3, 4도가량 낮다고 해요. 또 바람도 불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춥게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게 옷 챙겨 입고 나가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마지막 짜잔. 네, 대기질도 좋습니다. 어제 비가 딱 내려서 대기질을 깨끗하게 씻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기질도 좋고 또한 또 오후에 굉장히 활동하기도 좋으니까요. 아까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오늘 꼭 점심 드시고 산책하시면서 꽃잎도 즐기고 이렇게 주변의 아름다운 봄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랄게요. 맞습니다. 나도 오늘 날씨 포인트 알고 있으니까 네네네. 여기 방송 끝나고 나가서 어디 공원 찾으러 가고 좋은 날씨 오후 동안 그냥 밖에서 아름다운 꽃 보면 사진도 찍고 싶은 마음 빨리 생겼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나가만 있는 것도 기분이 좋아지는 요즘 같은 날씨야. 그렇죠? 네,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는 과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보통 다이어트 하실 때 과일 먹으면 살 안 찔 거다라는 생각들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일이 또 다이어트에 좋고 한지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이슈톡 시간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식사 대용으로 과일을 찾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다이어터들에게 과일은 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적게 먹어야 하는지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식품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과일 먹으면 괜찮고 어떤 과일도 많이 먹으면 칼로리도 많고 설탕도 많고 별로 다이어트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두 개 먹다 보면은 또 계속 먹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한 끼 식사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똑똑하게 과일을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테마, 과일 똑똑하게 먹는 요령. 와, 개인적으로 어떤 과일 자주 먹습니까? 바나나 하루에 한 개씩 먹으면 좋다고 해서 바나나 먹고 사과 이런 과일들을 먹고요. 보통 당이 좀 많이 들어있는 것, 조금 단 과일들은 가격이 많이 나가긴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난 것 같은 건 이제 되게 비쌉니다. 맛있지만 비싸고. 나도 바나나, 사과 같은 것 매일 먹습니다. 왜냐면 이제 잘 나가니까 비싸지도 않고. 바나나는 조금 무겁지 않나요? 내가 이제 바나나 잘 먹고 있지만 사과보다 바나나 먹으면 되게 배부릅니다. 맞아요. 포만감이 그만큼 생기는 과일이기도 하죠. 네, 그렇다면 일단 살 빠지는 과일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보통 요즘 설탕이 얼마나 좀 몸에 해로운지 이게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일 안에도 당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조된 그 설탕보다는 해롭다는 게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오히려 또 몸에 해롭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살 빠지는 과일의 조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칼로리가 낮은 과일을 드셔야지 또 좋은 게, 또 높은 거를 계속 먹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밥 한 끼 먹는 것과 비슷한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주 먹는 과일들의 칼로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귤 한 개 분량 70g의 기준이고요. 망고 같은 경우에는 48칼로리. 그 리치 아시죠? 리치도 한 개에 뭐 43칼로리.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열대 과일들을 먹을 때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5개, 뭐 6개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특히 리치, 포도, 딸기, 베리 같은 것 맞아요. 먹기 좀 하나, 두 개 좀 시작하면 꽤까지 다 먹고 싶습니다. 네. 이거 위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도 뭐 16칼로리, 딸기 26칼로리, 그리고 수박 13칼로리, 오렌지 48칼로리 이렇게 칼로리들이 나와 있는데 정말 딱 이 정도만 먹으면 괜찮은데 보통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먹으니까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망고는 좀 낮았습니다. 망고 원래 좀 부드럽고 조금 달콤하고 생각보다 칼로리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런 망고를 크기가 좀 달라서 그래요. 아까 같은 경우는 좀 작은 크기의 망고였을 때 저 정도의 작은 칼로리였고, 이게 크면은 이게 더 칼로리가 많이 들어있는 거죠. 보시면은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일수록 칼로리가 낮습니다. 그리고 당도가 높을수록 칼로리가 높고요. 그래서 열대 과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으면서도 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은 것입니다. 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풋 같은 경우에는 귤, 그 작은 거, 그 정도의 크기를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열대 과일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가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종류라도 상태라든지 가공 방법에 따라서 칼로리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파인애플 같은 경우에는 30칼로리지만은 골드 파인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2배, 70칼로리라고 해요. 신기하다. 그거 바나나도 비슷합니다. 일반 바나나하고 이제 그 새로운 작은 아주 달콤한 바나나 있으니까 그거 딱 하나 먹으면 목이 말라, 물도 필요 있고 진짜 달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50칼로리 안팎으로 하루에 150칼로리 정도만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오케이. 네, 다음 칼로리가 낮은 과일의 조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살 빠지는 과일의 조건이에요. 네, GI, 당 지수가 낮은 것. 그러니까 단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칼로리가 높다고 했는데 네, 수분 함유량이 많은 당지수가 낮은 과일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칼로리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혈당 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과당 같은 경우에는 흡수가 빠르고
지방으로 쉽게 변한대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과일을 먹으면서 살이 찔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GI가 높을수록 배고픔을 쉽게 참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GI 그 글루코스 인덱스 얼마나 네네. 높다고 한번 확인하고 다음에 막 마음처럼 먹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높으면 되게 글루코스는 쓸 수 없다고 지방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키위라든지 토마토 그리고 레몬 이런 신맛이 나는 과일 있잖아요. 이런 신맛이 나는 과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당 지수가 낮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역시 조금 맛있으면 살찌고 칼로리가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신맛이 나는 과일은 GI 지수가 낮고요. 네, 바나나 같은 경우에도 역시 낮다고 합니다. 일단 뭐 한 개의 칼로리는 100칼로리 정도지만은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고혈당 환자들에게 혈당 지수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그런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참외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는 높지 않지만은 GI가 높다고 합니다. 참외를 드실 때 이 씨앗 부분이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달죠. Yes, yes. 이 부분이 GI가 높으니까요. 참외를 드실 때 그 부분을 제외하시고 드시는 것이 똑똑한 방법이래요. 그래서 항상 과일 선택하고 먹기 전에 칼로리도 보고 GI, 글루코스 인덱스도 보고 두 가지 알게 되면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렇다면 또 어떤 과일이 건강에 좋고 다이어트에 좋은지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섬유질이 풍부한 것입니다. 일단 섬유질에는 열량이 없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고 포만감을 줍니다. 와. 네, 그래서 배고픔도 있게 하고요. 네. 또 섬유질이 좋은 게 이런 걸 드시면은 안에 있는 나쁜 배설물 같은 거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죠? 이거를 지방질 성분을 네. 함께 배출한대요. 그래서 내가 한국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주스도 나오고 네네네. 이 과일도 한국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남아공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석류 나나나나나나나 옛날 대학생이었을 때 네. 항상 어디 슈퍼마켓이나 시장 가면 이 과일 사고 싶은데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그냥 그 노래만 했고 찾을 수 있고 막 먹어서 살 하나 안 쪘습니다. 그냥 남아공 여행 갈 때마다 저기 사람들한테 이 과일 좀 설명해주고 싶은데 좀 어려워. 한국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다른 아시아 나라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모든 나라에서 있는 과일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 같은 경우에는 지방질 성분을 같이 배출해내서 변비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또 딱딱한 껍질의 과일에 섬유질이 많이 풍부되어 있대요. 많이 함유되어 있대요. 예를 들어서 뭐 사과라든지 껍질이 딱딱하죠. 그리고 뭐 복숭아, 배 이런 과일들에는 섬유질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껍질에 섬유질도 풍부하고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과라든지 또 뭐가 있었나요? 아까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Yes. 그냥 껍질 채로 드시는 게 가장 건강합니다. 네, 그 껍질 안에서 파이버 많아서 참 좋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그 변비 같은 것, 변비 네네네네. 문제 심하고 가끔씩 그 파이버 많이 들어가는 과일도 먹으면 아주 건강입니다. 네, 맞아요. 그렇다면은 살 빠지는 과일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자몽 같은 경우에는 큰 자몽 한 개에 100칼로리입니다. 자몽 드시면은 일단 커요. 그래서 포만감도 느끼시면서 동시에 식욕 억제 작용을 합니다. 네. 이게 약간 좀 쉬다 보니까 다른 게 안 땡겨요. 가끔씩. 그렇죠? 네, 그리고 이뇨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붓기도 빼주고요. 네, 그리고 혈당 조절을 해주는 아주 건강한 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좋은 과일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또 우리 뭐 육류라든지 패스트푸드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Yes. 이거 먹으면 기름기 많이 끼고 하잖아요. 기름기 많이 꼈을 때 자몽 하나 딱 드시면은 기름기 함께 배출하면서 몸을 아주 맞아요. 원래 레몬차, 레몬물 먹으면 되게 건강하지만 아주 썩. 그래서 레몬보다 자몽은 좋고 오렌지보다 자몽은 달콤하지 않아요. 딱 중간에 있는 건강 좋은 과일입니다. 아하, 네, 다음으로는 또 건강한 과일, 다이어트 좋은 과일 하면은 사과 생각나시죠? 네, yes. 바로 녹색 사과입니다.
네, 중간 크기 한 개의 칼로리는 120칼로리 정도인데요. 비만 억제, 그리고 혈당 유지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아침에는 소화를 돕습니다. 위장을 활발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네. 근데 밤에 드시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또 속을 쓰리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영어로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우리 할머니 맨날 사람들한테 그런 네네. 말 합니다. 하루 딱 사과 하나 아침에 먹으면 병원 의사님 맞아요. 안 보셔도 됩니다. 맞아요. 사과는 진짜 좋은 과일입니다. 그냥 밤보다 아침에 먹으면 참 좋습니다. 네, 아침에 드시는 녹색 사과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는 살찌지 않게 과일 먹는 방법입니다. 밤에 자기 전에 먹으면은 살찐다라는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일단 과일 같은 경우에도 저녁보다는 아침에 드시는 게 좋고요. 굉장히 네. 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함께 확인할게요. 네, 되도록이면 아침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과일의 비타민이 활성화되는데 보통 필요한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래요. 그래서 아침에 드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또 우리의 몸에 구석구석 들어가고 활성화되는 게 바로 오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과일은 아침에 섭취해 주시고 또 당 함유가 높은 과일을 저녁에 드시면 또 살이 찔 수 있다고 해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지방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아침에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디저트가 아닌 간식으로 먹습니다. 일단 식후에 바로 디저트로 드시게 된다면 혈당 지수를 높여서 지방으로 흡수할 수가 있고 지방으로 변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밥 드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조금 쉰 다음에 한 2-3시간 있다가 배고프실 때 간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생과일 주스와 말린 과일은 피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주스 같은 경우에는 당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말린 과일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다 빼가고 영양소도 빼가고 그냥 당분만 단맛만, 남아있는 예. 경우가 많대요. 당분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과일은 되도록이면 생과일 그대로를 섭취하시길 바랄게요. 맞아요. 생과일은 제일 건강 제일 좋습니다. 비타민 다 들어가서 그쵸. 몸 밸런스도 또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솔직히 과일 여러 가지 너무 많아서 선택하기 힘들고 내가 가끔씩 그냥 딱딱딱 과일 샐러드 좀 믹스하면 참 맛있다고 좀 밸런스도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과일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오늘 방송 내용 꼭 참고하시면서 다이어트에 도움 받으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네, 지금까지 날씨톡 이슈 토크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만 하면 침 시작하고 내가 빨리 과일 좀 먹고 싶습니다. 네, 간식으로 드시고요. 오케이. 저는 잠시 쉬었다가 3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Hi there, South Korea. How are you doing? I'm Bronwyn with your weather report. Did you hear the pitter-patter of the rain falling throughout the night? How refreshing. Rainfall continued this morning, so I hope you all prepared your umbrella when heading out. With the rain comes a drop in temperature, lower than yesterday, so be sure to layer up a little. Many areas across the Korean peninsula is experiencing drizzle until late morning. We have been having high concentrations of microdust recently, so luckily rain is clearing the air conditions. Come afternoon, rain will subside and we can look forward to ta-da, fair weather. So go ahead and make those outdoor plans. Take a walk and breathe in clean, fresh air. Let's talk temperature. Oof, we feel chillier than yesterday, with the highest temperature range being from 15 to 22 degrees Celsius. In part, this temperature drop is due to the overnight rain. We are also experiencing some strong winds, which are a touch cold, so do keep this in mind. Sadly, the combination of rain and wind causes some of the lovely spring flowers to fall. And so we here at Weather News suggest you start making weekend plans to go out, view, and enjoy the fair weather. That's all for today. I'll see you tomorrow with your whether you'll like it or not.
하이 써니컴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제 춤춤 안 합니까? 네, 이번 코너는 저희 써니컴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전해지는 리포트들을 채택해서 보여드립니다. 멋진 리포트와 함께 그 나라에 대한 날씨, 역사, 축제 정보 등 굉장히 다양한 정보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코너도 여러분 잘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Right, so it's time for the third part of our show. We rely on you, our viewers, to participate. We present this segment of the show in Korean and English. We tell you a little bit about a certain country's weather, the general climate, travel, history, culture. It's really quite interesting, so stay tuned. And at the end of the segment, we'll let you know how you can participate.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멋진 리포트들이 도착했어요. 캐나다 토론토, 인도네시아 발리,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도 도착했는데 세게. 네, 첫 번째로는 캐나다 토론토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난 4월 4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도착한 리포트인데요. 봄은 어디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황당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3월도 아니고 4월인데 눈이 진짜 많이 내렸죠. 그래서 이 사진은 참 신기합니다. 이거 좀 늦은 겨울 사진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쪽에서도 한국처럼 딱 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Our first photograph for today is sent to us from Toronto in Canada. And as you might notice, it looks quite like the end of winter. However, they too are experiencing spring,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like we are here in Korea. However, we don't get a sense of the spring feeling. In fact, it has been snowy and cold for the last few days. 네, 보시면은 토론토의 4월 평균 최저 기온이 3.8도 그리고 평균 최고 기온은 12.3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영하 2도까지 떨어졌거든요. Right. 그래서 이렇게 눈이 내렸는데 만약에 꽃이 피었었다면 꽃이 굉장히 황당했었겠어요. 이거 뭐야? Where are the spring flowers? 그러니까요. 네, 저희 전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Goodness me. 진짜 많이 내렸네요. Exactly 10 centimeters of snow over the last few days. So being April, we should be seeing spring flowers. However, there's been so much change with the environment, the climate, that this, in fact, is unfortunately the spring that they are experiencing at the moment. Due to low pressure, strong cold air, the temperature dropped to -2 degrees Celsius, which is quite unusual. The temperature in Canada this time of year is quite similar to the temperature in Korea this time of year. So 진짜 이 사진 딱 보니까 봄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겨울입니다. 정말 꽃샘추위가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네. 보시면은 10cm가 넘는 눈이 내렸고요. 아침에만 해도 한 100건의 교통사고가 접수가 됐대요. 정말 당황을 했었겠어요. 그쵸? Right. So in the last couple of days, there's been a total of 10 centimeters of snow. As you've just mentioned, the police in Toronto have been increasingly busy. There were reported 100 traffic accidents within one day, which is quite incredible and quite sad to hear, quite shocking. 네, 맞습니다. 4월 초에 이렇게 10cm 이상의 눈이 내린 거는 40년 만에 처음이래요. Yes. This is the first time in 40 years that Canada has experienced such a delayed winter, a start to spring, and then suddenly again another winter-like day. 우리 원래 캐나다 생각하면 스키, 그쵸. 스노우 스포츠 같은 것도 생각 많이 합니다. 하지만 딱 이 4월에서 그렇게 여행 간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맞아요. 북극에서 내려온 한면 정선의 탓으로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렸었다고 합니다. 사고도 많이 났는데 조금 좀 아쉬운 마음입니다. 눈을 오랜만에 본 것 같기도 하고 또 눈 굉장히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기도 하네요. 네, 솔직히 아름답습니다. 이 사진은 postcard 같아요. This photograph is actually quite beautiful with the pine cone trees and the snow laced on top of them. It's quite like a postcard, very picturesque. But we do hope that all of you residing in Toronto, Canada are keeping safe. 네. 멋진 리포트였고요. 저희 두 번째로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다른 리포트인데요. 확인을 할게요.
따뜻하다. 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가로이 브런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럽네요. 저렇게 멋진 곳에서 지금 브런치 드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 신년 카드로 놀러 갑시다. 그러니까. 나 진짜 발리 너무 가고 싶습니다. 네. 하늘도 보면 색깔 너무 아름답습니다. Our second photograph for today is sent to us from Bali, Indonesia. You can see the beautiful blue skies. We do have white wispy clouds, however. The temperature is good. The weather is fine. Perfect for travel this time of year. 네, 저희 지금 구름도 굉장히 멋지게 펼쳐져 있는데요. 전체 화면 만나볼게요. 리조트 가셨나 보다. 그러니까 So Bali, Indonesia is well known for its forested volcanic mountains, its beaches, its rice paddies, and some areas are resort areas도 많았습니다. 여행 간 사람도 많아요. 네, 발리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신들의 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here's a few nicknames for Bali, including Island of Peace, Morning of the World. 진짜 여러 가지 좋은 이름도 붙이고 있습니다. 발리 같은 경우에는 바다도 멋지고 또 주변에 논밭, 계단식 논밭도 있고 또 나무들, 숲도 굉장히 웅장해서 여러 가지 매력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 많이 봤거든요. 나도. 그 이미지가 다른 휴양지랑은 또 많이 또 다르더라고요. 네. So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temperature as well. As you can see from the photo, we have really lovely, warm, sunny skies, 25 to 30 degrees Celsius. You might worry that it would be 끈적끈적, sticky and humid. However, it is not. Bali in particular, it does have warm to hot temperatures. However, it's refreshing and cool due to the lack of uncomfortable humidity. 네, 발리 같은 경우에는 기온은 뭐 25도에서 30도까지 올라가지만은 습도가 낮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찌는 듯한 그런 더위가 아니라 시원하다. 햇볕에 있다가 그늘로 가면은 또 시원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기온이라고 합니다. 네, 발리는 보통 인도네시아어를 공통적으로 이용을 하지만은 발리인들끼리는 주로 발리어를 쓴다고 해요. 네, 저희 또 다음 리포트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쿠타 비치. 와우, magical. 물 같아요. 오렌지, 빨간, red. Look at those magical. 네. colors. 쿠타라는 지역인데 쿠타에 한 번도 가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이는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 번 가면 또 가고 싶은 그런 지역입니다. So there's a saying for this particular area, which happens to be a resort area in the western part of the southern portion of the island. For anybody who goes once, they will continue to go. You never go once. 그래서 진짜 한 번만 가면 가고 싶은 마음 많이 생겨서 자주 갑니다. Me too. I think looking at this photograph, if I had to visit there once, I would like to visit again and again. This particular area is a tourist resort area, but it's quite well known for ocean surfing and a little bit of partying. 그 바다 사이에 딱 책 따고 서핑도 할 수 있고 조그만 파티도 할 수 있고. And to look at this beautiful skyline. 멋진 일몰이 이렇게 저녁 노을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풍경을 봤다면은 또 가고 싶을 만해요. Yes, sure. 네, 너무나도 멋진 리포트였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는 유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네덜란드에서 도착한 리포트입니다. 로테르담이고요. 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늘을 보시면은 굉장히 구름 조금 있지만은 맑죠. 깨끗하고. Yes. It looks clear and sunny and in fact cool. The last photograph for today is sent to us from Rotterdam in the Netherlands. Now Rotterdam is a port city. 부산처럼 바다 앞에서. A port city, and it's quite well known for its bold, strong buildings. You can see just the little top of that. The architecture is really handsome, and it's also known for its maritime, like Busan. 네, 이 로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뭐 네덜란드의 부산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해안 도시, 무역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전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건물도 유럽은 정말 멋지고 웅장하고 또 역사 깊은 그런 건물들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Wow. The buildings are in fact quite bold. The architecture is really strong. I did a little bit of research and basically post World War II they
rebuilt the city, but they made it really handsome, really magnificent.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the weather. Looking up at the sky, you can see it's pretty clear. It's blue. However, it's quite chilly. Winter ranges 1 to 4 degrees Celsius on average. Summer, we're looking at 13 to 22 degrees Celsius. The winters are known to have more rain than snow. There also tends to be wet, sticky air as opposed to dry air. But by looking at the photo, it seems pleasant enough to travel there this time of year. 맞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딱 여행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온난다습한 해양성 기후를 보이고요. 겨울은 평균 1도에서 4도, 여름은 평균 13에서 22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덥지만은 않지만은 조금 좀 습한 날씨가 지속되다 보니까 습하면 또 짜증 지수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이맘때쯤 여행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Right. From spring to summer, starting in April to August, we tend to have clear skies, long daylight weather, and fair good conditions. 그래서 원래 솔직히 네덜란드 좀 생각하면 비도 많이 내리고 하늘은 그래색도 많지만 딱 이 시간은 daylight 조금 많아서 맞아요. 딱 그 여행 가면 아침 일찍 출발하고 밤 늦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좋죠. 그 백패킹 같은 여행 참 좋습니다. 네, 4월부터 8월은 봄과 여름에 해당하고요. 이 시기에는 굉장히 맑은 날이 많고 일조량이 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오랜 시간 동안 밖에서 데일라이트 이렇게 햇볕을 즐기면서 여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갑자기 비가 좀 생기면 박물관 참 많아요. So if you happen to be out during the day and the rain starts, this particular city is quite well known for all its wonderful museums, in particular the Boijmans Museum. So Boijmans Museum, take a look at the Monet, Van Gogh. 그쪽에서 그 유명한 예술 참 많아요. 네네네네. 나 개인적으로 박물관, 문화 역사 되게 좋아하니까 가고 싶습니다. 가보신 건 아니시죠? 안 가봤습니다. 우리 수도 좀 많이 하고 싶지만 나중에. 네, 지금까지 투데이 스터디컬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리포트 많이 봐서 정신이 없네요. 아니면 그냥 수두쟁이라서 정신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오늘의 날씨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날씨 포인트. 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렸지만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습니다. 지금은 비가 거의 다 그쳤지만 이제 오후부터 맑은 하늘 쫙 나오니까요. 여러분 산책하시기 좋을 거예요. 네, 어제보다 선선한 공기입니다. 비가 내리고 좀 바람이 조금 불다 보니까 체감온도는 어제보다 더 낮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어제보다는 조금 좀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네, 대기질도 좋습니다. 오후에 활동하기 좋으니까요. 오늘 여러분 꽃놀이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점심 드시고 주변에 산책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오케이. 와, 그래서 점심도 드시고 좋은 과일도 선택하고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참 건강 하루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바이바이. 안녕하세요.